대통령 기자회견 반응 국민 여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하셨다고 대통령께서 예. 정말 소탈하고 솔직하게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하셨고 불찰을 진솔하게 사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은 총리님, 야당도 인정을 좀 총리님! 해야 돼요. 네. 자꾸 야당 하지 마시고요. 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을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바로 그게 또 가짜 뉴스인가요? 국민들을 또 갈라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 좋아하세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했습니까? 80~90%가 그건 의원님의 그렇고요. 생각이세요. 의원님의 생각. 그건 총리님이 생각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하고 괴리가 그러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다라고는 말씀하지 그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오늘도 국회에서 이어졌군요. 오늘 국회도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예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인데 여기에서 이런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물론 이게 낮 12시를 훌쩍 넘겨서까지 진행이 됐지만 오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끝난 뒤에 정치권의 관심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입장이 뭘까였어요. 어제까지는 입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 낼 때까지 또 주말을 넘기나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일찍 나왔죠. 오늘 오전에. 근데 그에 앞서서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살짝 걱정을 나오기 전입니다. 살짝 걱정을 곁들여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이전에 예. 그 전날 이제 엊그저께죠. 예. 뭐 중진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을 했어요. 예. 한결같이 한 이야기가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 당일만이라도 세트마우스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들 했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개부터 시작해서 이 11월에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표께서 이 기자회견 자체에 대한 평가만을 하기에는 앞으로의 전국들이 너무 많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대표의 발언 한마디가 가지는 폭발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께서 그래서 아마 고심에 빠져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 말씀이 오늘 오전까지 말씀이었어요. 고심에 빠져 있다. 그리고 좀 가능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더라.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몇 시간 뒤에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글로써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국민들께 약속했다. 한동훈 대표가 얼마 전에 요구했던 5가지 중에 4가지가 설명이 돼 있네요. 저기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저거를 4가지가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밝힌 입장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여야에서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맞은편에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네. 회견 다음 날이에요, 입장이. 네. 근데 이 다음 날이라고 강조가 되는 이유가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민주당에서 공개했잖아요. 그때는 그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했는데 주말을 끼고 나흘 만에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는 하루 딱 지나서 네. 입장을 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빨랐는데 이거는 빠른 입장 표현 왜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녹취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했다. 이게 불법 편집 조작된 어떤 녹취인지 그런 어떤 현상 파악하는 게 좀 필요했고 특히 또 지난번 4일 만에 그 입장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많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
당 대표가 입장 표명이 늦냐, 왜 숨어 있냐, 뭐 이런 어떤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뭐 현상 파악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어떤 비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찍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상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다 수용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다소 좀 무리한 어떤 요구, 즉 대통령에게 뭐 사과를 하라든지 예. 또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이라든지 또 인적 쇄신이라든지 또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과 담화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수용했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수용한 부분에서까지 또 늦게 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 때문에 빨리, 사실 뭐 다음 날 했기 때문에 뭐 빠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해도 빨리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뭐 하루가 지나서 해야지만 앞서는 나흘이나 걸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입장의 앞부분 내용이 대통령의 사과,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사, 이 얘기를 다 해서 이거를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꺼내놓고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 대표 오늘 입장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지금보다 더 주어는 당입니다.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지시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마지막에 붙이죠.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 앞에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요거 홍석준 전 의원님 마지막 부분이요. 네. 민심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더 겸손해라. 누구 보고 한 얘기 같습니까, 저거는? 뭐 전반적으로 뭐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 저런 겸손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국민의 어떤 지지율이 지금 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고 약간 하기 지지율 때문에 위기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이 정도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겸손이라는 표현을 좀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지금 대통령실과 또 당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더 낮고 겸손하게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특히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마음가짐이 저 글 속에 표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석준 전 의원님께 하나를 더 물어봐야겠네요. 네. 혹시 저 입장문을 내기 전에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좀 한동훈 대표가 소통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그냥 올린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표현이 나오기 전에도 조금 이제 우려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 외에 특히 예. 또 의원들은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지금 어제 시각을 오후에 약간 익명으로 보도된 거 보면 비판적인 예, 입장들 냈거든요. 비판적인 좀 시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이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우려의 좀 시선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시선을 거두고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본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실과 어떤 소통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른바 친한계 정치나 꼽히는 분들이 익명을 통해서 내놨던 그 반응과는 오늘 한동훈 대표 반응은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자, 신현영 전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가 낸 입장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해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 표명도 늦었고요. 예. 내용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 늦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럼요. 어제 대통령께서 10시부터 기자회견했으면은 저녁에는 나왔어야죠. 아무래도 오후 타이밍에는 그것이 옳다, 우리는 지지한다 또는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하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한 발짝 늦었다는 거죠. 왜 한 발짝 늦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윤, 친한 이런 갈등 속에서 사실 대통령실이랑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예.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정치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한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시간이 하룻밤을 늦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정말 대통령실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전히 눈치 보는 소심한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내용에서도 보면은 마치 본인이 제안했던 5가지 요구 안에서 상당수가 반영이 됐다라는 자화자찬이고 긍정의 메시지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사실 그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아니 정말 인정할 게 뭐가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지도 모르겠다. 안 한 말 못한 기자회견이었다. 상당한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쓴소리를 하는 그런 비평을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당은 조금 더 쇄신하는 모습. 지금 특별 감찰관으로 지금의 그런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덮을 수는 없는 시점이란 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노출록이 나온 이후에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김건희 여사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여당이 같이 협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한동훈 대표의 판단을 나름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의 담론에 머물러서 특별감찰관으로 지금의 여사의 잘못, 대통령의 그런 녹취록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대로 소명하려는 그런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지금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표명한 게 글이에요. 물론 오늘 뭐 당의 어떤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기자들 앞에서 직접 목소리로 이걸 입장을 낸 게 아니라 글을 올린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매우 수동적인 태도인 거죠. 우리 한동훈 대표님 딱 이미지 하면은 본인이 딱 직언직설하고 예, 정확한 시간에 언론이랑 아주 친밀하게 계속해서 공론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언론에 먼저 유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편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한동훈식의 정치였다면은 이제는 계속 수동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자신이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보수 지지자들이 본인을 또 공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 내부에서 눈치를 보는 상당히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면에서 원래 그 당과 정부를 변화 쇄신하겠다고 하면서 63%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팩이 다 어디 갔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본 것이냐, 고민을 한 것이냐, 눈치를 본 것이냐. 약간 두 분의 말씀이 약간씩 이 분석이 좀 달랐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당내 친한계 정치인들 얘기거든요. 글을 좀 올려놨습니다. 자주 올리는데 오늘도 좀 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부 정치낭인들이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 자, 야당보다 더 비방이라는 표현이 든다니까 이건 여당 얘기예요, 지금. 그럼 여당의 정치낭인.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좀 국민의힘 내부에 누굴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저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윤 정권 탄생에 기여 안 한 원조 김여사 라인들인 니들은 또 이거 표준말이 아닌 걸 쓰셨네요. 니들은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다. 원조 김여사 라인. 아무리 봐도 홍석준 전원님, 네. 아무리 봐도 친한계 정치인들, 친한계 인사들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과거에 했던 검찰에서 인연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 장관으로 된다든지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과정에 사실은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친분 관계가 사실은 결정적이었고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많이 좀 주고받았다는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도 돼서 사실 원조 김 여사 라인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또 특히 또 우리 홍준표 지금 시장이 말한 것 중에 정권 교체에 별 기여한 것이 없다 저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교롭게도 지금 한동훈 대표 측으로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선 때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도 보궐로 이제 들어왔고 나머지 분들도 뭐 경선 내지는 좀 대선 캠프에서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꼬집은 건가요? 그래서 꼬집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당의 상황은 참 뼈아프게도 굉장히 좀 갈등의 골이 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가 민주당보다 오히려 당 내에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세게 나오는 이런 좀 현실을 좀 홍준표 시장이 좀 특유의 좀 신랄한 어떤 단어를 쓰면서까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예. 정치 낭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라 그랬어요.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내부의 적이 그 상대 당보다 더 미운 편입니다. 홍준표 지금 지사가 계속 꾸준하게 펫북으로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예. 아마 계속 고민하시는 지사가 게 아니고 시장이죠. 예. 홍준표 시장. 예. 예.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과 나를 차별화하면서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는데 예. 이제는 그 한동훈 친한계의 무리인 국민의힘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거든요. 표현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뭐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부터 자해행위를 한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수양버들 흐느적거리거나 아니면 갓 들어와서 물정 몰라 날뛰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친한계 의원들 대부분이 중진이 아니라 그렇죠. 초선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치를 뭘 알아? 그러니까 라는 초보 거에 대한. 취급을 계속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정치 초보라는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패거리 있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권력에 빌붙는 그런 뭔가 소갈이 없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은 원조 보수 정권의 책임 당원들과 대구 경북에서 정치를 꾸준히 해온 거에 대한 차별화 시도를 하고 있는 어필의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이른바 윤한 갈등이 글쎄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는데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됐다라는 생각을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등 이런 일부 또 당내 인사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고 이런 게 막 혼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